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당입니다. HBM이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메모리로 확산이 되면서 D램, 낸드, 이제는 소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죠. HBM 다음은 소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HBM이 배제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D램, 낸드 다 얘기를 하더라도 가장 중심에는 HBM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가는 거죠. HBM의 AI 시장이 바뀌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 HBM이 DDR 그다음에 낸드 이렇게 쭉 가지만은 그것을 약간씩 보완해 주는 그런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소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캠2 시장은 이미 개발 경쟁은 끝났습니다. AI 서버의 구조에 주도권 경쟁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캠이 뭐냐? 소캠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풀네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캠이라는 것은 제덱 반도체 표준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캠은 제가 밑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저전력 반도체인 LPDDR을 4개로 모듈로 만든 것을 소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입니다. 베라 CPU, GPU, 그 다음에 NV링크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면서 여러 개가 조합이 된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선행 양산을 하겠습니다. 퍼스트 무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루빈 맞춤에 공급을 하겠다 하고 이제 그 디자인에서 이제 조금 앞서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죠. 마이크론은 고용량 공식 루빈 생태계를 진입을 하는 숨은 강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SK, 마이크론 이 3사가 모두 다 소캠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런 거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소캠은 HBM 다음 단계가 아니라 AI 서버 구조를 바꾸는 메모리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거 이제 가운데가 이제 베라 루빈 엔비디아의 GPU가 있죠. HBM 당연히 들어가죠. HBM4가 들어가고 DDR5도 들어가고 LPDDR도 들어갑니다. LPDDR을 모듈로 만든 소캠이 또 들어갑니다. CXL은 연결하는 링크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제 베라 루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캠2의 본질입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HBM과 DDR5 사이를 메우는 중간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그냥 제품 설명이 아닙니다. AI 서버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구조로 보면 HBM은 초고속이지만 비싸고 발열이 큽니다. DDR5는 저렴하지만 느리고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HBM, 소캠, DDR5, CXL 그래서 역할 분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 소캠은 GPU 바로 옆에 캐시 레이어. 자, 밑에 보면 이게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GPU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소캠입니다. 소캠이 양쪽에 4개에서 8개가 들어가고 가운데가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역폭은 크고 또 DDR에 대비해서 2배나 크고 전력은 또 적게 LPDDR이 기본이니까 로우 파워니까요. 그죠? 75% 정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교체 가능한 모듈 구조입니다. 모듈 구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PC 같은 데 보면 DIMM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뺐다 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능하죠. 이것은 사실상 서버용 L2, L3 메모리 개념이다. L1, L2는 GPU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L2, L3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에 아주 가까이에 붙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3사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출하한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GTC 2016에서 소캠2가 품질 검증을 완료했고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뉴스룸에도 루빈 GPU, 용 HBM4, 베라 CPU, 소캠2 이런 것들을 SSD도 다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베라 루빈에 들어간 모든 그 메모리를 다 생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풀스택 프로바이더의 얘기를 한 거죠. 양산 가능한 상태로 출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의 소캠입니다. 이게 보면 LPDD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LPDDR이 양쪽으로 두 개 해서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듈 형식입니다. 그냥 꼈다 뺐다.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PC에서 램을 꼈다 뺐다 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에 관련된 해석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양산 출하 시작을 했다는 얘기하고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의 대규모 본 납품을 확정됐다는 말은 이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25년 12월에 엔비디아의 소캠2 샘플을 공급 중이라고 밝혔지만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보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아마 지금 왜냐면 베라 루빈이 GPU가 하반기에 이제 출시 예정이니까 어쩌면 샘플 정도로 해서 만드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공식화했고 엔비디아와도 협업도 공식 확인됐지만 실제 루빈 양산 물량 점유율은 일부가 추정치일 뿐이고 아직 확정적인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루빈향 양산 개시가 가장 선명하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192GB의 소캠2 양산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AI 플랫폼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RDM에 대비해서 대역폭은 2배 이상, 전력 효율은 75% 이상 개선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캠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2개, 좌측에 2개 이렇게 들어갔죠. 저거는 제가 반도체 대전에서도 그 실물을 한번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삼성이 먼저 양산 출하 시작을 말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루빈용으로 설계된 소캠2를 지금부터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빈 연결성을 정확하게 했죠. 타겟은 루빈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소캠2는 최소 양산자라기보다는 HBM에서 검증한 AI 메모리 신뢰도를 소캠2로 확장하는 추격자, 전환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원시 D램을 가지고 소캠2를 만드는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소캠의 전략은 루빈용으로 실제 들어가는 메모리다. HBM에서 소캠까지 연결된 풀스택을 완성했다. 지금 삼성이나 SK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메모리를 잘 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가장 공격적으로 공식화한 회사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지난 3월 16일 날 공식 보도자료에서 HBM4, PCL, Gen SSD, 소캠2를 모두 고용량 생산 하이 볼륨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캠은 192GB 이렇게 생산을 하고 48에서 256GB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크론의 소캠2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LPDDR이 들어가고 있죠. 마이크론은 단순히 개발했다 수준이 아니라 루빈용으로 설계된 소캠2를 양산 중이라고 회사가 직접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2GB가 주력 제품인데 256GB의 대용량 샘플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현재 점유율 언론 노출은 삼성, SK 하이닉스보다도 적을지 몰라도 공식 문구로 본다면 루빈 소캠2 생태계 핵심 공급사로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조용하지만 가장 공격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구성품입니다. 여기다 보면 엔비디아 링크 있죠. 연결하는 거죠. 여기 루빈 GPU가 있고 그 다음에 베라 CPU가 있고 LPDDR5X가 모듈화된 소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PCR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딱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루빈 그 GPU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료가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HBM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HBM 시대가 소캠 시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BM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이런 싸움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메모리 계층 전체를 누가 설계하느냐 싸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HBM도 메모리, 거기에 이제 DDR5, LPDDR, 소캠까지 모든 이런 메모리 반도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3사가 다 출발선은 다 동일하고 과연 누가 시장을 많이 먹을 건가, 구조가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GPU 성능이 아니라 메모리 구조가 성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소캠의 의미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AI 서버 아키텍처의 핵심 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HBM이 가장 핵심이죠. 핵심이 되고 이제 GP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라 CPU가 들어가고 NV 링크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GPU 옆에 여기에 소캠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4개가 들어갑니다. 8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LPDDR이 4개씩 들어가니까 48에 32, 32개의 LPDDR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3사 경쟁 구도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을 선행을 했지만 아직 고객 확정은 제한적이고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엔비디아의 신뢰를 확보를 했죠. 소캠까지 확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1위 후보라고 보면 되고,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가 용량으로 승부를 하고 엔비디아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다크호스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덱 달팽이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HBM은 시작이었고 진짜 전쟁은 소캠부터다, 메모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삼성은 먼저 만들었고 SK 하이닉스는 루빈에 꽂았고 마이크론은 용량으로 밀어붙인다. 그런데 지금은 준비가 다 3사가 다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빈이 이제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올해 하반기 200만 대에서 150만 대로 25%가 줄어들면 결국 소캠이라든가 LPDDR이라든가 그 또 공급 숫자가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약점은 있겠죠. HBM이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AI 서버는 3층 메모리 구조로 간다. HBM, DDR, 소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